작년 12월 29일부터 7주 동안 팬들과 함께 온 보바책이 2월 9일부로 마지막 화를 끝으로 종영했습니다. 7화짜리 미니 시리즈였기 때문에 더더욱 짧다고 느껴졌는데요. 드라마 볼륨이 짧은 것과는 별개로 후반부의 뒷심이 너무 아쉬워서 분명 좋은 점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적당히 무난하게 끝맺음을 했던 것 같네요. 우선 줄거리부터 요약해보고 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바책 챕터 6 사막에서 온 이방인, 그리고 챕터 7 명예의 이름으로입니다. 6화는 돌연 코브 반스의 동네인 모스펠고에서 시작됩니다. 벤스의 동네까지 퍼진 파이크 조직의 스파이스 유통. 코브 반스는 우선 자력으로 막아보긴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5화에서 예고한 루크에게 훈련받는 중이던 그로구로 넘어가는데요. 딘자리는 병기공에게 부탁한 사슬 갑옷을 그로구에게 넘겨주려 했지만 서로에 대한 애착까지도 결속이 되는 만달로어인들과는 달리 제다이들에게 애착은 독입니다. 아소카의 말을 들은 딘은 그로구를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만달로리안 이 시즌 엔딩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린 그로구의 의지와 욕심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섭니다. 그 대신 보바펫을 도울 지원군을 찾기 위해 이제는 프리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모스펠고의 보안관 코브 반스를 찾아오죠. 자린의 도움 요청에 반스는 우호적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모으자마자 파이크 조직의 하청을 받고 활동하던 전설적인 현상금 사냥꾼 캐드 베인과의 결투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다음은 마지막 7화입니다. 코브 반스의 부상을 모르는 보바펫과 그의 동료들은 막연하게 그의 지원군이 올 때까지 모스 에스파 곳곳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립을 지키기로 했던 모스 에스파의 새 패밀리가 펫을 배신하여 총을 꺼내들고 기어이 폭풍이 불어옵니다. 보바펫과 딘자린, 페넥샨드 등 소수의 동료들은 수많은 적들을 상대로 끝까지 저항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는 보바펫의 명예의 산물들. 딘자린은 명예의 이름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다 말하지만 명예는 그들을 구원합니다. 보바펫이 과거에 추구했던 욕심이라는 가치, 그리고 새롭게 갖게 된 명예라는 가치가 타투인의 사막에서 충돌하고 오랜 인연도, 새로운 인연도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획, 아쉬운 빌드업, 살짝 애매한 엔딩까지 4화까지의 이야기가 약속한 보바펫 서사의 완성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대충 60% 정도만 끝이 났습니다. 4화의 느낌으로 5, 6화를 봤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괜히 다른 분위기의 에피소드 2개를 중간에 끼워 넣으니 처음 봤을 때는 어색한 느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7화까지 보고 딱 2화 정도의 이야기가 붕 떠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정말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많은 장면들이 다소 가볍게 넘어간 점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부디 다른 스핀오프 드라마들에서는 이런 아쉬운 행보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6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6화는 전세계 모든 팬들의 예상대로 데이브 필로니의 뇌절 에피소드였습니다. 잘 만든 에피소드였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간 챕터 5와는 달리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들을 사심을 담아 만든 팬필름 같은 에피소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달로리안 시리즈 이후로 데이브 필로니의 평판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받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화를 기준으로 다른 분들도 이 의견에 동의했으면 합니다. 클래식 시대와 프리퀄 시대가 보여준 성격의 간극이 큰 보바펫이라는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7개 에피소드 만에 하나로 봉합해야 하는 장소에서 1시간은 보바펫의 사이비 지인이 중고차 거래로 머슬카를 제작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심지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 사이비 지인의 아들이 산속에서 돈 닦고 수련하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을 만나러 가는 데에 소비했으니 7화가 아무리 마무리를 잘한다 한들 끊겨버린 빌드업 탓에 명작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딘자린 서사, 그로구 서사, 루크 서사 다 좋다 이건데 왜 그걸 남의 집에서 하냐 이겁니다. 어찌됐건 6화 이야기를 하려면 루크 스카이워커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루크의 외모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만도 이 시즌 엔딩에서 어딘가 나사 빠진 듯한 얼굴을 갖고 있었다면 그 이후로 딥페이크 기술 관련 유튜버를 영입한 덕분인진 몰라도 젊은 마크 해밀 그 자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정말 젊은 루크 스카이워커 그 자체였기 때문에 광선검 액션을 하건 뛰어다니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루크가 입은 태권도복 진짜 귀엽더군요. 오더 66 회상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짧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6화가 방영하는 주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해보겠습니다. 돌아온 루크 스카이워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소카 타노도 그의 곁에 있었죠. 아소카 타노의 등장은 제가 정말로 이 에피소드를 싫어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만달로리안 이 시즌의 데이브 필로니 에피소드에서 아소카가 튀어나왔을 때도 그냥 아소카가 에즈라와 스론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딘자린과 만났다는 선에서 독자 드라마에 대한 예고편으로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요. 열심히 우주 블루베리들을 찾으러 돌아다녀도 시원찮은 캐릭터가 한가하게, 그것도 루크 스카이워커 옆에서 농땡이 피우고 있으니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소카가 이 장면에 나온 이유는 딱 하나, 필론이 자케이기 때문입니다. 클래식 3부작의 주인공과 그보다 한참도 더 전 시간대의 외전 캐릭터가 실사 드라마에서 만나 농담이나 주고받는 광경을 보니 마치 세계관이 붕괴할 것만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차마 보기도 힘든 자케사랑 시퀀스가 드라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저를 더 맥빠지게 했습니다. 이 30분여의 루크 스카이워커 플롯은 북 오브 보바펫, 더 나아가 만달로리안 이야기에서 길게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시퀀스였습니다. 그로구는 아빠가 보고 싶어서 뛰쳐나왔고 루크는 슬퍼집니다. 끝. 제발 이런 내용을 앞으로 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화는 이런 의미 없는 얘기만 계속해서 풀어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가장 인상적인 플롯 하나를 깜짝 공개합니다. 바로 캐드 베인이죠. 베인이야말로 에피소드 제목이 암시한 사막에서 온 이방인 캐릭터였는데요. 아소카와 그로구, R2, 루크의 클론 트루퍼, 딘자리, 코브반스까지 보고 나서 만나니 처음에는 한숨 쉬며 맞이하긴 했지만 캐드 베인이 6화와 7화에서 묘사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7화를 볼 때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시청했습니다. 드라마 시점으로 무려 71살인 이 걸어다니는 현상금 사냥꾼계의 박물관은 뭔가 우리가 기억하던 모습은 아니긴 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이쑤시개도 없고 같이 다니던 토도도 없고 아무튼 뭔가 많이 달라져서 온 캐드 베인은 보바펫과의 기나긴 인연을 마무리하기 위해 타투인까지 행차합니다. 뒤에서 7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언급하겠지만 캐드 베인의 등장은 정말로 유의미한 선택이었습니다. 터스캔들을 만나며 바뀌기 전에 보바펫의 캐릭터가 어땠는지를 상징하는 캐릭터이자 그와의 마지막 결투는 보바펫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줄 기회였으니 말이죠. 더불어 캐드 베인이라는 캐릭터를 상당히 캐주얼하게 드라마에서 소개함으로써 뉴비들에게는 멋진 카우보이 외계인 하나를, 올비들에게는 스타워즈의 강점인 넓은 세계관과 깊은 역사를 체감하게 했던 시퀀스였습니다. 6화 얘기를 정말 오래 했으니 이제 7화로 넘어옵니다. 7화는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최후의 전쟁, 그게 전부였죠. 다만 이 플롯의 연출면에서 살펴볼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로드리게즈 감독이 디렉팅한 7화는 지난 4화까지의 그 묘한 엉성함이 그대로 들어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만 7화쯤 되니 감독만의 쌈마이한 B급 연출도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습니다. 유머 장면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했지만 이 역시도 7화가 되어선 익숙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의 이름으로라는 챕터명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의리와 명예가 키워드였던 드라마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모두 갈무리하기에 이만큼 괜찮은 이름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껏 보바가 만나온 캐릭터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바펫을 중심으로 겹겹이 쌓이는 약하지만 뭉치면 강한 이들을 보여주는 시퀀스를 보며 이거다 싶었습니다. 비록 테무에라 아저씨의 나이 때문에 액션의 상당수가 페넥샨드에게 돌아가긴 했지만 이번 화가 보여준 보바펫의 제트팩 액션이나 대인전 장면은 정말 간만에 감탄이 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펫의 랭커가 스콜핀 액드로이드와 싸우는 장면은 자본맛이 참 좋다고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사 그래픽으로 랭커가 모스 에스파에서 날뛰는 장면을 보는 날이 올 줄이야. 고질라의 킹콩의 정말 많은 영화들의 모습이 언뜻 보였는데 속은 시원했습니다. 처음 볼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레전드 세계관 속 전투 드로이드였던 스콜피넥 드로이드의 등장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스콜피넥 선멸 드로이드는 원래 클론 전쟁기의 분리파가 소량 생산한 일종의 초대형 드로이데카입니다. 단 한 기만으로 공화국군의 ATT 워커를 10기 정도 상대할 수 있는 막강한 드로이드였죠. 이번 드라마 시리즈에서는 특히 더그 취향의 미사용 프리퀄 3부작 디자인들이 깔끔하게 다시 치장하고 나와서 프리퀄의 감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스콜피넥 드로이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드라마에서 한결같이 드로이드들을 잘 썼다는 점은 인정해야만 하겠네요. 다만 랭커와 스콜피넥 드로이드 외의 길거리 교전들은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제 지인은 스타워즈 보드게임을 보는 듯한 교전이었다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랭커 또한 3화에서 보여준 이야기의 갈무리로 잘 사용되었습니다. 랭커는 보바펫이 꿈꾸는 신념, 증명하고픈 이상, 그리고 펫 본인의 화신입니다. 3화 후기에서도 말했듯 겉으로는 과격하고 무자비한 킬러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고 충성심 높은 짐승이니까 말이죠. 펫은 결국 그런 랭커를 보란듯이 타고 파이크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그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잔혹함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달로리안이자 터스캔이어 냉혹한 킬러이지만 명예로운 전사입니다. 이성을 잃고 날뛰는 랭커 또한
하지만 그런 펫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장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랭커와 펫의 교감 장면이 더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이유였습니다. 캐드 베인과의 마지막 결투씬은 제가 베인의 빌드업을 왜 진작에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게 만든 포인트였습니다. 3화에서 메인 빌런인 줄 알았던 헛이 물러나고 곧바로 파이크가 들이닥친 뒤 4화나 5화 정도부터 베인의 등장을 암시했더라면 보바 펫의 캐릭터와 대비할 존재도 있고 현재의 그가 과거의 그와 얼마나 다른지도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보바가 랭커와 교감하는 장면과 더불어 어째서 드라마에 진작에 넣지 않았는지 의문스러운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어찌됐건 펫은 총을 사용한 캐드 베인과의 결투에선 패배하지만 그가 가지게 된 새로운 무기인 끈끈한 명예의 무기로 베인을 찔러 죽입니다. 단순히 미완성된 클론 전쟁 에피소드의 결론만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가 가피스틱으로 베인을 죽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연출에 만족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정말로 마음에 드는 장면이었는데요. 마치 반란군 시리즈에서 과거에 갇힌 다스몰과 많은 일들을 겪고 변화한 오비완 케노비와의 싸움을 현상금 사냥꾼들의 버전으로 다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바 펫은 모스 에스파의 인정받은 지도자가 됩니다만 엔딩은 좀 애매합니다. 엔딩 시퀀스도 만달로리안 예고편으로 끝나고 포스트 크레딧 영상도 죽지 않고 연명한 코브 반스였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보바 펫 드라마가 맞기는 한가 하는 의심이 다시 들었습니다. 엔딩은 얼레벌레 끝나긴 했어도 최소한 배신자들을 확실히 제거하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처리를 전부 페넥샨드가 해버려서 북 오브 페넥샨드가 되어버린 것 같긴 해도 말이죠. 드라마 총괄 후기 영상을 만들 예정인지라 할 얘기들을 많이 뺐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 드라마에서 느낀 점들은 대충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기묘하고 특이하긴 했어도 감동적인 부분들,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만큼 제작진들이 선택한 2개 에피소드를 그냥 예고편으로 날려버린 영문모를 선택이 더더욱 아쉽기만 합니다. 보바책은 끝났지만 아직 관련 영상들은 끝나지 않았으니 다음 스타워즈 신작이 나올 때까지의 심심한 마음을 제 영상들로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